그때 리스크 관리를 적절하게 못하면은 9번을 성공해도 결국은 망해서 끝나더라고요. 덕이루! 안녕하세요. 전 덕다이버의 한승우. 네, 안영찬. 게스트 짱구입니다. 직장인으로서의 개미 정석을 밟으며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있는 이제 짱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 우선 일단 수익률 공개하시죠. 벌써부터 수익률 좀 빠른 것 같기는 한데요.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한 뭐 반기에 일단 제 기준으로 50%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. 뭐 네. 하다 보면 좀 미달될 때도 있고 좀 잘 될 때도 있기는 한데 이제 얼추 좀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. 그래도 이제 제가 수익률 조금 내고 있는 만큼 뭐 노하우나 이런 거 공유도 좀 하고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 유튜브 보면 몇만 뷰씩 나오는 거 그 영상 보면은 주식 절대 하지 마세요. 주식하면 안 됩니다. 주식 결국 다 망합니다. 잘 되는 거는 지금 잠깐 반짝만 잘 되는 거 이런 영상들이 인기가 진짜 많단 말이야.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일단은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해요. 근데 공부 안 하고 확실히 일확천금을 노리시면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철저하게 나름의 준비도 하고 또 이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 관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도 하시면서 차근차근 좀 성실하게 이제 내공을 쌓으면 이제 주식 자체도 이제 충분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해보자고 한번. 왜 주식하게 됐어? 사실은 뭐 이유랄 게 있겠습니까? 돈이죠. 사실은 돈인데 돈은 예. 좋은 거니까. 그렇죠. 일단 뭐 돈을 벌려고 시작을 한 거죠.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다른 걸 찾다가 이제 좀 주식이 그래도 저자본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 아닌가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뭐 초반에 시드 같은 거는 어떻게 모았어? 저는 일단 맨 처음에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게 이제 치킨집 알바였어요. 치킨집 알바인데 홀서빙이라고들 많이 하시죠. 그 홀서빙을 하는데 그때 진짜 새벽에 왜냐하면 좀 술 팔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나가서 새벽 한 4, 5시에 가게가 문을 닫는 치킨집 알바를 하면서 좀 모으게 됐습니다. 그걸 얼마까지 모았어?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뭐 재테크나 뭐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좀 막연하게 좀 모으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턱대고 모았는데요. 그게 한 처음에 한 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처음부터 주식을 시작한 거야? 그거는 아니에요. 원래는 저도 재테크를 잘 몰랐고 관심이 없어서 그냥 적금을 했어요.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. 뭐 하냐고 주변에 물어봐도 그냥 다 뭐 은행에 뭐 적금이나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적금을 들었었는데 좀 그냥 막연하게 모으니까 돈이 생각보다 안 커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 이제 찾다가 돌아온 게 주식판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주식하고 싶다고 하고서 네. 제일 먼저 뭘 시작했어 너는? 좀 막연하긴 했는데요. 그때는 뭘 해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좀 매매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거를 깔아봤어요 제가. 근데 키자마자 정말 아무것도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.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기능도 많고 용어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먼저 했죠.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교양 수업이나 이런 것도 다 열려있는 데가 많더라고요. 그런 거 찾아보시면 뭐 학교에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참고했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거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학교 강의가 좀 도움이 됐어? 실제로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.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게 좀 초보자분들이 입문하실 때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나 좀 이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공부하시기엔 좋지만 좀 실전에서 매매하는 것도 사실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또 따로 했어야 돼요. 그래서 좀 그것도 따로 제가 공부를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정말 많이 됩니다. 한 번쯤은 꼭 필요한 과정 같아요. 그러면 실전에 처음에 할 때 네. 그 500만 원 다 투입됐습니까? 아니요.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안 되는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소액으로 약간 연습하듯이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뭐 매매나 이런 거 아예 시작부터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기능도 익혀야 되고 어느 정도 장이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실제로 돈을
투자를 해봐야 좀 마이너스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몸으로 느껴지거든요. 돈이 벌리고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충분히 매매가 익숙해진 다음에 그때 이제 시드머니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럼 공부가 좀 됐다 싶을 때는 얼마나 걸린 거야? 그거는 근데 사실 좀 애매해요. 왜냐하면은 사람마다도 다르고 좀 학습에 대한 그런 뭐 수준 차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자기만의 기준도 다르고 이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딱 끊어서 말씀은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.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한두 달 정도는 좀 꾸준하게 해본 것 같아요. 뭐 기능도 익혀보고 뭐 이런 거 안 쓰는 기능이라도 한 번씩 그냥 확인이라도 좀 해보자 하는 것들이 그냥 그런 게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. 그래서 저는 한두 달 정도는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네. 첫 투자 어떤 거였어? 대망의 첫 투자. 아, 요거는 근데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.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대기업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. 그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샀던 종목이 뭐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금액이 변하는 그게 저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. 체감으로.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좀 경험 쌓으면서 종목을 확대했죠. 나는 그 친구들 볼 때 이제 친구들이 사실 회사 다니고 돈을 좀 버니까 주식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따다다닥 공부한 다음에 큰 돈 넣는 경우가 사실은 내 주변에 많았어.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할 때까지 기다리신 게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영광입니다.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물론 다 스타일이 있지만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절대로 쉽지 않은 재테크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고, 또 저도 막상 또 처음에 소액으로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처럼 수익이 또 마냥 나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더 한번 해보고 나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어떻게 공부했어? 그때부터는 뭐 이제 동영상도 많이 찾아서 보고 책도 좀 서점 가서 뭐 사서 보기도 하고 또 모임이나 이런 데도 좀 제가 찾아갔죠 많이. 찾아다니면서 좀 오래 하셨던 분들 뭐 주변에 있으면 좀 자문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구하고, 그냥 그런 것들이 뭐를 다 어떻게 배웠다라기보다 조금씩 하면서 쌓인 것 같아요. 제 입장에서. 나는 좀 특이한 게 모임을 했다는 건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런 거는 뭐 어떤 모임이야? 실제로 이게 그 증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제 컴퓨터나 요즘 모바일로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보면 대학교에도 보면은 그 동아리 모임 작게는 그런 동아리 모임 같은 것들도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들도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, 이제 특히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끼리 그냥 모여서 하는 좀 소모임 같은 그런 거였는데, 그때 또 모임에 그 전업으로 하시는 약간 지금 생각하면 튜터죠 거의. 튜터급의 그런 전업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서 그분이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뭐 종목이나 이런 거 공유도 하고 뭐 리딩도 좀 봐주시고,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그거 외적으로는 이제 또 만나서 뭐 술 한잔 하면서 수익률 공유도 하고 좀 약간 그런 반 스터디 같은 모임? 약간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저. 아, 근데 그런 모임이 실제 도움이 되나? 글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뭐 가려고 해서 뭐 모임에 해야겠다 했던 것보다는 이제 좀 많이 배우려고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참석하게 된 건데, 저 입장에서는 일단 배운 건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배운 거는 많은데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 좀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좀 잘 되시는 분들은 또 잘 되시는데 또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 사실 있긴 있어요. 왜냐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근데 안 되는 분들은 계속 또 그러면은 이게 엄청 좀 그 되시는 분들이 수익률 자랑하는 것처럼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하다가 좀 모임은 아마 중간에 그만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굳이 생각해보면 꼭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개념보다는 해보시면 좀 좋은 경험이고 하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 보시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그렇게 주식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. 그쵸. 그러면 이전까지 주식하면서 성공한 케이스랑 실패한 케이스가 좀 있을 거 아니야? 있죠. 여러 개 있죠. 그 소리 좀 어떻게 돼? 예전에 제가 한번 투자했던 종목 중에 기아차가 제가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는 사실 좀 어떤 차트나 이런 기업 분석을 통해서 투자한 경험은 사실 아니었어요.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차량 구매했을 때가 K3 딱 처음 그 생산됐을 그 년도였거든요. 실제로 그때 예약 받아서 이렇게 막 출고하는 딱 그 정도, 완전히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였는데
제가 그때 차량을 뭐 살까 구매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K3를 한번 보고 사봐야겠다. 근데 사실 그게 모델만 놓고 보면 그 아반떼랑 완전히 동급이고 껍데기만 다른 그런 차잖아요. 근데 내가 이거를 딱 사서 보니까 만약에 나한테 아반떼 살래 K3 살려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K3 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실제로 타보니까. 그래가지고 차가 정말 잘 나왔길래 그때는 오히려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안 됐을 때니까 좀 이제 막 나오는 그거니까. 그래서 이거 한번 왠지 가능성 있겠다 해서 투자를 해봤었는데 그게 또 조금 많이 올랐었던 경험도 있고 50% 정도 그 당시에 수익을 좀 봤던 것 같아요. 야, 그럼 너 진짜 이게 사업을 보고 투자를 한 거네, 종목에. 그쵸. 사실은 뭐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때는 좀 정말 저도 좀 느낌이 왔었어요. 그래가지고 요건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실제로 K 시리즈가 다 잘 되게 되고. 맞아. 꼭 초보자분들이 되게 좀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증권을 좀 하려면 이제 뭐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조작도 어렵고 이러니까 되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어려운 지식이 없어도 정말 일상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도 사실은 좀 이렇게 돈 될 만한 소스들이 없진 않거든요. 생각보다 많아요. 이게 놓치고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찾아보면 좀 생각보다 많은데 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면 좀 이게 수익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자, 실패한 썰. 실패한 거 공개하기 어려운데. 좀 이거는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사실 누구나 주식은 항상 벌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잘 벌 때도 있고 좀 잘 미끌릴 때도 있는데 이게 좀 저도 좀 생각해보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게 한 번은 약간 의아했던 거. 왜냐하면 예전에 혹시 대한통운은 다들 아실 거예요. 모르시는 분들 없죠. 근데 예전에 제가 그때 한창 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한통운은 CJ 대한통운이 아니었어요. CJ 마크가 없는 대한통운이었어요. 근데 그게 원래 그 당시에 그 대한통운을 인수하겠다라고 했던 그 대상자가 포스코랑 그때 삼성이었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대한통운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이게 썰이죠. 근데 썰인데 약간 기정사실화된 썰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이거 진짜로 물류 회사까지 딱 합쳐지면은 진짜 완전 인프라 좀 잘 될 것 같다. 왜냐하면 이익이나 이런 거에서도 비용 절감 많이 할 수 있고 이래서 좀 생각보다 좋은 소스인 것 같다 해서 저는 과감하게 대한통운에 투자를 했었죠. 근데 그게 갑자기 좀 약간 물거품된 것처럼 그렇게 한번 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었거든요. 뭐 지금이야 뭐 어떻게 잘 됐지만 그 당시에는 좀 말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갑자기 그게 잘 올라가다가 좀 손 쓸 수 없이 좀 갑자기 후두두둑 떨어져서 좀 손해본 기억도 있고 그때도 한 뭐 20% 정도는 뭐 까먹지 않았나.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좀 저는 그게 되게 좀 무섭다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가? 그게 맞죠.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망하고 끝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주식이란 건 항상 오르지 않거든요. 그치. 올랐다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뭐 10종목을 사면 10종목 다 오르지 않는 것처럼 이게 그때 리스크 관리를 적절하게 못하면은 9번을 성공해도 결국은 망해서 끝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좀 중간에 얼마나 잘 벌든 저는 리스크 관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얼마 벌었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. 그거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뭐 제가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아요. 뭐 저보다 더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뭐 엄청 내세울만 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한 처음에 알바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그때 한 500 정도 됐었죠. 그걸로 투자했는데 지금은 1억 정도는 확정적으로 벌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전세 자금이나 이런 데 썼죠. 그러고서 이제 좀 집 구하는데 전세 자금으로 쓰고 이제 그 나머지로 또 조금씩 소액으로 투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. 500으로 1억은 진짜 훌륭합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버실 수 있겠죠? 이제 리스크 관리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